네, 82페이지부터 이제 원방 내용이기는 한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략하게만 복습 빠르게 잡기는 할게요. 일단 복습 한번 가보시면요. 여기 파트는 이제 원이라는 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내가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 원이라는 자취가 x, y에 관해서 어떻게 수식화가 될 것인가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라는 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기는 했었다. 하나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너밖에 모르기 때문에 너가 알려줘야 돼. 첫 번째, 원의 핵심 요소 첫 번째 뭐가 있었지? 네, 원의 중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네, 반지름이라는 정보였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원의 방정식을 정의할 수가 있었어. 원의 중심을 우리가 a, b라고 했을 때 원방식은 이러했었죠.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을 r제곱과 같다라고 했었다. 이게 원에 대한 표준형이었었던 거지. 그럼 얘에 대해서 일반형은 뭐냐면 그냥 전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반형은 전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개에 대한 틀을 한번 살펴보세요. x에 대해서 제곱항이 있고 y에 대해서도 제곱항이 있기는 할 거야. 근데 원래는 마이너스 2의 x이긴 하지만 쌤이 그거를 그냥 라지 AX 처리를 한번 해볼게. 딱히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라지 BY라고 그냥 퉁쳐서 처리할 거고요. R제곱마저 넘어온 것을 그냥 무언가 상수항이 있다라고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를 원에 대한 일반형, 얘를 원에 대한 표준형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일반형 가지고는 사실 대놓고 뭐가 보이지 않아? 원의 중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형에 드러난 식은 뭐하자? 표준형으로 고치면서 원을 해석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6y는 0. 이런 수식이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얘가 원인지 아닌지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서 얘가 진짜 원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원이라면 얘를 뭐 해야 됩니까?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일단 보이게 변형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럼 플러스 4 썼으니까 빼기 4해야 식 변화가 없겠지. y 입장에서도 뭡니까? y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9해야 식 변화에 문제가 없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x-2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은 넘어가서 13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양수로 잘 잡혀있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3이면서 반지름인 루트 13의 원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하나 혹시 이것도 기억나나? 어떤 수식을 봤을 때 때에 따라서 얘가 원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어떤 방정식을 봤는데요. 원이 되기 위한 특성 첫 번째. 기억나? 네, x제곱과 y제곱에 대한 개수가 뭐하다? 일치하다라는 거였어. 무조건 1로 맞춰줘야 되는 거는 맞긴 해. 근데 여기가 2이더라도 전체적으로 2로 약분하시면 되잖아요. 3이어도 전체적으로 약분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원방에 대한 특성이라고 볼 수는 있었어. 하지만 1, 2인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원에 대한 방정식의 일반형, 표준형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항은 절대 존재하면 안 됐다? x, y라는 항도 절대 없습니다. 어떠한 x, y에 관한 수식이요. 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x, y로 구성되어 있는 항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x에 대한 내림차수만, y에 대한 내림차수만 존재하지 곱에 대한 항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네, 반지름 제곱은 무조건 뭡니까? 0보다 커야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자리는 뭐예요? 반지름 r제곱 자리예요. 근데 얘는 양수이면 당연히 반지름이 존재하는 거 맞지만 얘가 0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점밖에 안 될 뿐이에요.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거는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인 정확한 점만을 의미하는 거지 원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또한 얘가 마이너스이면 뭐예요? 실수 제곱의 합이 음수가 되는 건 절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원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수식이 원이 되기 위한 특성은 저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서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조금 특별한 원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특별한 원에 대해서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 어느 축과 접하는
X축과 접하는 이런 원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건 둘 다 X축에 접하는 관계는 맞잖아. 이때 원방을 뭐하자? 문자 하나라도 줄여서 쓰자 이 소리야. 보자, 중심이 A, B라고 존재했다면 여기서 의미하는 반지름은요 이 값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그럼 이때의 반지름은 뭐와 같습니까? B와 같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었어. 그지? 또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면 여기 접점까지 이르는 이 거리 자체가 반지름과도 같은 상황인데 B가 마이너스로 찍혔다 보니 뭐예요? 거기에 절대값을 붙임으로써 양수 처리만 하면 됐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 따라서 이렇게 축과 접하는 문제는요 굳이 R이라는 문자, 새로운 문자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B에 대해서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다 이 소리야. 그때 우리가 원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x-a제곱, y-b의 제곱은 절대값 b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보시면요. 뭐에 접하는? y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중심을 a, b라고 한다면 이때의 반지름 자체는 뭐와 같아요? 절대값 a랑 같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x-a제곱, y-b의 제곱은 a제곱과 같았다. 요걸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니?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걸 토대로 오늘은 뭐 할 겁니까? x축에만 접하는 것도 아니고 y축에만 접하는 것도 아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부터 한번 특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선생님이 진도 나가기 전에 83, 84페이지 빠르게 살펴봐 주세요. 네,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특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어떤 특성이 있는 원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축에 접하지만은 않아. 뭐 할 거예요?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일단 그림부터 예측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그냥 이런 식으로 놓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거? 또 뭐 이런 식으로도 접한다는 거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동시에 접했다는 것은 얘도 반지름 역할, 얘도 반지름 역할이 되는 것 같긴 해. 얘도 똑같이 반지름 역할이 되는 것 같기는 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어떠한 원이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잡았을 때 중심에 대한 X좌표도 뭡니까? R일 수밖에 없고 중심에 대한 Y좌표도 뭐예요? R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사분면 위에 위치하다면. 왜냐면 중심은 무조건 플러스 콤마 플러스가 될 테고 동시에 접하니까 이 값 어차피 반지름으로 같을 테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방을 x-r제곱 더하기 y-r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잡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야. 문자가 굳이 a, b, r이라는 세 개나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나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하나만 더. 일단 3, 4분면에 접하는 거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럼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할 수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크기가 다양하게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도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럼 이때의 중심은 몇 콤마 몇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 반지름 R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중심의 X좌표 얼마? 마이너스 R. 중심의 Y좌표 얼마? 마이너스 R. 요렇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럼 얘에 대한 원방은 일단은 X 더하기 R제곱, Y 더하기 R제곱, R제곱 그냥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 외울 필요가 굳이 있을까? 절대 없다고 봐요. 그냥 어떤 사분면인지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냥 그에 따라서 그냥 식을 세워가는 거지 외울 내용은 절대 아닌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보자. 선생님 지금 뭐 했어요? 1사분면과 3사분면만 가지고 먼저 그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원의 중심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원의 중심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얘들아, X축, Y축에 접하는 원은 몇 개나 나올까? U 한 개로 나오니?
아닌 것 같아. 굉장히 많이 존재하잖아. 그지? 어떤 식으로 존재할 것 같냐면 그냥 R과 R이 같은 모든 점이면 썩 다 되잖아요. X좌표랑 Y좌표랑 같은 모든 점이면 썩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하나의 선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니? X랑 Y랑 같은 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부호만 다를 뿐 X랑 Y랑 똑같은 애들이야. 그럼 얘네도 다 동일선상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얘들. 따라서 어떠한 원이 1사분면과 3사분면 위에 존재하려면 원의 중심은 어떠한 직선 위에 놓였다라고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왜 이 위의 중심이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 직선의 이름은 뭡니까? X좌표랑 Y좌표가 같은 직선으로서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네요. 어떠한 원이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려면 중심이 어디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당연히 중심이 0,0인 거는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위치할 때는 어떤 특성을 갖는지 한번 볼 거예요. 2사분면이라면 그냥 대충 이제 하나씩만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이 몇 콤마 몇이 될까? 반지름 R이 양수라는 가정하에 중심이 몇 콤마면? 몇 콤마면? X좌표 얼마? 네, 마이너스 R. Y좌표 얼마? R. 네, R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요. X 더하기 R제곱 Y 마이너스 R제곱은 R제곱과 같다라고 그냥 원망 세우면 되는 거고요. 외울 내용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갈게요. 그 다음에 4사분면에 동시에 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 중심은 몇 콤마면? R, 네, 그러면 이번에도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원방은 X-R제곱 Y 더하기 R제곱은 뭐 R제곱과 같다 그냥 이렇게 써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하지만 2사분면과 4사분면에 동시에 접하기 위한 중심이 놓이는 특성도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펴봐줍니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릅니다.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요. 그럼 얘는 중심이 어디 위에 놓일 수밖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놓였다는 걸 이해할 수는 있겠네요. 여기까지 해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중심이 Y는 8마 X 위에 존재할 때 4분면에서 모든 걸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문제마다요. 이 식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성질을 우리한테 요구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적용하는 게 편한지는요. 문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히 어려운 거 없죠? 네, 문제 한번 먼저 보도록 합시다. 네, 96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나 봐요. 원이 두 개가 나와야 되나 봐. 얘들아, 이 문제는요. 어느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원 이런 멘트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네, 첫 번째 얘가 뭐 한답니까? 2,1을 지난다는 정보는 있거든. 2,1을 지난다는 정보는 있거든. 그럼 대략 2,1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원이 뭐 몇 개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시에 접하려면 뭔가 뭐 이런 느낌의 원 하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 더 예측을 가자면 이런 식으로도 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어찌됐건 동시에 접하면서 2,1을 지난다는 것은 원에 라는 것이 1사분면 위에 존재하는 원이라는 거는 확실한 정보인 것 같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1사분면 위에 있습니다. 중심 몇 콤마 몇으로 줄까요? 굳이 A, B로 둘 필요가 있나?
굳이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반지름으로서 서로 같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의 중심은 r,r로 둬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서 원방식을 잡으면 이러한 것 같아요. x-r제곱, y-r제곱은 r제곱과 같다라는 거. 근데 이제 r이라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뭡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이요. 2,1을 지난대요. 지난다라는 것은 대수적으로 대입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 따라서 x자리에 2대2, y자리에 1이라는 거를 한번 대입을 해보자. 요거 가지고 방정식 풀면 되겠죠? r제곱 두 개지만 하나 날라갈 테니 r제곱 남습니다. 마이너스 4r과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6r이고요. 4와 1 만나기 때문에 5는 0 이렇게 잡힐 것 같아. 인수분해가 r-1과 r-5로 되는 것도 보이죠? 따라서 반지름은 1과 5인 게 나오는 상황이기는 하다. 원방 구하래요. 뭐 구하래요? 네, 원방 10까지 구하라네요. 그럼 얘는 첫 번째 r이 1인 버전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r이 5인 버전 써주면 되겠지? 쓸 필요 있나? 네, 넘어가 보자. (98번) 봅시다. 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문제 좀 한번 살펴볼래요? 네, 98페이지에 있는 이 두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 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잘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원방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고요. 9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지 하나의 원이 있고 어떠한 점이 제시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둘의 관계가 어떠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뭐 할 거예요? 중심 좀 드러나게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x제곱과 마이너스 6x를 기준으로 x-3제곱에 마이너스 9는 쓸 수 있겠고요. 플러스 y제곱 더하기 5는 0인 것도 알 수는 있겠다. 따라서 x-3제곱 y제곱은 넘어가서 2제곱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얘의 원의 중심은 3,01일 거고 반지름은 이 자리인 하나의 원이었음을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 이 상황을 이해해보면 이렇다는 거야.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은 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밖에 한 점이 0,4라는 게 있는 상황인가 봐. 여기까지 그림의 상황 이해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거를 구하래요. 이제 P로부터 원 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싶나 봐. 그럼 거리는 예를 들면 내가 이 점을 생각한다면 이거 자체가 거리가 됐을 거야. 맞지?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선택을 한다면 이거 자체가 거리가 됐을 거야. 마찬가지로 이게 거리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돼요? 저 넘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도 거리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이런 가능성들 중에 우리가 언제가 최대이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유일하게 아는 정보는 뭐밖에 없을 때 밖에 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 중심이 3,0이라는 정보도 알고 반지름이 2밖에 모른다는 이 정보 세 정보만 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야, 너네 생각해볼래? 최단을 예측할 수가 있나 우리가? 첫 번째 그거부터 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하나의 원이 있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가장 짧은 거리에 위치하는 점과 가장 멀리 있는 점부터 먼저 생각이 되어야 되잖아. 누가 제일 짧니? 말로 표현이 안 되나? 말로 표현이 안 되나? 혹시 이게 제일 짧다는 게 납득이 되니? 그지? 근데 그
납득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 연장선상에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반지름이 있어.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네. 이거보다 살짝 벗어나면요, 당연히 얘보다 길어지는 거 맞죠? 여기까지 얘네. 그럼 이게 최단 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제일 짧아요. 제일 긴 건 어느 점일 때일까? 제일 긴 건 어디니? 여기니? 아니죠. 얘니? 아니야. 그럼 어디? 동일한 연장선상 가운데 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가 최장길이지 않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럼 이게 가장 길 때고 이게 가장 짧을 때인 것까지는 나왔다 쳐요. 우리는 이 정확한 결각각까지도 알고 있어야 하는 거거든. 유일하게 정보가 쟤네 세밖에 모를 때. 여기까지 있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앞 단원에서 키퍼트에 정리한 거리식은 뭐가 있어? 첫 번째, 점과 점 사이 거리밖에 몰라. 이해해?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의 합에 루트 씌우는 거. 여기까지 이해해?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파트에서 뭐 배웠어요?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에 있는 거리를 나타냈던 공식도 배웠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해? 우리가 유일하게 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이 문제 굳이 직선이 보일 필요가 있나? 그런 거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밖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이용을 해보자고. 그나마 원의 중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나마 밖에 한 점은 명확하게 아는 상황이다 보니 적어도 이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해? 그럼 대로부터 무구만치를 제한 게 최단길이고 반지름만큼 제한 게 최단길이고 반지름만큼 더한 게 최장거리다라고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 다시 넘어와서 적용해보면 이러하다는 거예요. 원의 중심을 알고 밖에 한 점을 알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다. 걔로부터 반지름을 뺀 게 최단길이고 걔로부터 반지름을 더한 게 가장 멀리 있는 최장거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여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리는 반지름을 뺀 거로부터 크거나 같고 반지름을 더한 거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이 범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제 이거 구하는 과정 한번 해볼게요. D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x끼리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얘는 일단 5겠죠. 그럼 반지름이 2의 문제였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5 빼기 2가 최단거리가 되겠으면서 5 더하기 2가 최장거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따라서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다 해결이 되겠다.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너네 이것도 범위 문제로 한번 생각해볼래? 중심은 0,0으로 갈 거예요. 반지름을 동일하게 2라고 한번 가봅시다. 어떠한 직선이 있어요? y는 기울기가 -1이면서 절편이 5짜리인 직선. 그러면 똑같이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발생하는 가장 짧을 때, 가장 클 때를 묻는 문제가 있다. 얘처럼.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아무래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런 느낌일 거야. 예를 들면 이 점을 선택했더라면 이게 거리가 될 거예요. 얘가 이 점을 선택했더라면 이게 거리가 될 거고 이 점을 선택했더라면 얘가 거리가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지나는 뭐 얘로부터의 거리, 얘로부터의 거리 다 존재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가장 짧은 게 어딘지 보여요? 보이니 하나? 가장 먼 게 어딘지도 보이니? 보여? 그럼 얘도 당연히 뭐 활용하면 될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사이의 거리 활용하면 될 것 같아. 얘로부터 반지름 뺀 게 가장 짧고 반지름 더한 게 가장 길다라는 것도 보이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뭘 사용하겠어요? 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사용하게 되겠죠. 공식 기억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해? 괜찮아?
굳이 안 풀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괜찮은 거죠? 네. 하나만 더 볼게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0번만 하고 잠시 쉬었다 갈게요.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네,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얘들아,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P의 자취 구하는 게 문제죠. 문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니? P의 자취 구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문제, 얘들아, 자취를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점 P라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점 P라는 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점이 어떤 모양? 점의 연속성을 우리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점에 대한 자취가 하나의 선을 이룰 때도 있어. 그러면 자취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뒀을 때 x, y가 어떤 수식을 가지면서 움직이는지 그걸 찾고 싶은 과정인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직선이라는 자취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틀을 갖는 뭔가 도형의 방정식이 잡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때에 따라서 점이라는 게 이런 자취를 이룰 때도 있을 거잖아. 때에 따라서 이런 자취를 이룰 때도 있을 거잖아.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뭐한다? x, y로 두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살펴지는지는 문제마다 다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x, y에 관한 그 수식이 이 해석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뭡니까? 구하고자 하는 자취에 대해서 보통 x, y로 잡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P라는 점을 x, y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수식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틀은 그냥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봐봐. AP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게 될 거야. 근데 루트 값이 조금 귀찮잖아요. 그지?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가볼게. 내항의 곱은 2PB의 외항의 곱은 3 곱하기 AP의 길이와도 같을 거예요. 근데 루트가 살아있는 거 불편하기 때문에 양면 제곱 처리도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곱 처리니까 4BP 제곱 9AP의 제곱과 같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아. 얘를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있는 그대로 쓸 겁니다. 그럼 4배의 BP의 제곱 가시죠.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x-2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9의 AP의 길이의 제곱은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그냥 정리만 하면 끝인 것 같아요. 한번 전개 한번 해보자. 4x제곱이 보이고요. 마이너스 16x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 4y제곱도 보이고 4, 16까지도 보이는 게 좌변이다. 우변도 마찬가지 9x제곱 보이고요. 6과 만나니까 54x 보입니다. 9y제곱 보이고 81까지 보이겠죠. 싹 다 우변으로 정리합시다. 넘어오니까 5x제곱 보입니다. 넘어오니까 70x도 보이는 거죠. 넘어오니까 5y제곱 보이고 넘어오니까 얼마입니까? 65까지 보이는 것 같아요. 싹 다 5로 나눠보자. 이렇게까지 이해가 되니? 그럼 일단 얘는 뭔가 원방의 뉘앙스를 풍길 것 같긴 해. 첫 번째, 제곱에 대한 계수가 통일되어 있는 건 맞거든. 두 번째, 곱의 항이 없는 것도 맞거든. 세 번째, 반지름 제곱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할 겁니까?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가볼 겁니다. 다시 x 더하기 7제곱에 마이너스 49고요. y제곱에 13은 0이 될 거거든. 따라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x 더하기 7의 제곱에 y제곱은 계산하면 얼마예요? 6제곱으로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취를 x, y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 수식이 마치 뭐에 대한 수식처럼
원의 수식처럼 나온다는 거야. 따라서 얘는 원의 자취라고 얘기를 한다. 중심이 마이너스 7,0에서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의 자취가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 이렇게 수식적으로 푼 거고요. 얘에 대해서는 알려줄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쉬었다가 다시 갈게요. 알겠지? 먼저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네, 이어서 한번 볼 거고, 얘들아, 이 문제가, 그래, 뭐 익숙해질 때까지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알려주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방향이 이걸 너희한테 알려주고 하니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을 다시금 해보려고 해. 그럼 일단 얘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수식적으로 나온 풀이이기 때문에 오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론만 얘를 가지고 예측을 해볼게. 어떠한 선분이 똑같이 2대3의 비율을 갖게 되는 그 t에 대한 자취는 원이라는 자취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원은 중심이 마이너스 7,0이면서 반지름이 6짜리인 원이었음을 그냥 결론만 조금 받아들일게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는 이제부터 다시 보려고 합니다. 얘 잘 봐봐. 한 번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서 원하는 방향은 이거거든. 일단 A, B라는 선분이 있었대. 마이너스 3,0 B는 2,0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분이 있었대. 근데 점피라는 게 있나 봐. 뭐가 되도록 하는?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3이 되도록 하는. 점피라는 게 있나 봐. A로부터의 거리랑 B로부터의 거리가 몇 대 몇이 되는? 2대3이 되도록 하는. 우리 이거 1단원에서 본 적이 있을걸? 그치? 1단원에서 너네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선분 AB 위에 있는 점 중에 AP와 BP가 2대3이 되도록 하는 그 P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거야. 그치? AB 선분 위에 있다는 것은 이 위에 발생하는 점이고 P라는 점이 있어서 A로부터의 거리 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3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P1으로 보겠다. 이건 찾아낼 수는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위에 점 P1에 대해서를 한번 잡아보려고 해. 까먹지 않았겠죠? 무슨 점 공식? 내분점 구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내분점 구하는 아이디어예요. 둘을 더한 거 분의 크로스의 합이었죠. 여기까지 이해돼? 따라서 2 곱하기 2하니까 4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하니까 마이너스 9가 잡힙니다. y값은 보나마나 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여기까지 이해되니? 따라서 얘는 일단 그래 마이너스 1,0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단원처럼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 AB의 연장선 위에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 P2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장선이랑 합은 이거에 대해서 이쪽 방향일 수도 있고요. 이쪽 방향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P라는 점이 있어서 A로부터의 거리 대 B로부터의 거리가 2대3이야. 선택해봐.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왼쪽, 오른쪽. P라는 점이 있어서 A로부터의 거리 대 B로부터의 거리는 2대3 관계야. 즉 A로부터의 거리가 더 짧고 B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P의 위치는 왼쪽이 맞아, 오른쪽이 맞아? 왼쪽이 맞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서 2대3이 되려면요 얘들아 2대3이 되는 이런 관계이지 않겠니? 이런 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P2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얘가 2대3이면 심지어 2대1로 읽히는 애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니? 여기까지 이해돼? 우리 어차피 외분이라는 개념이 빠졌기 때문에 굳이 외분으로 안 갔었다고요.
그럼 P2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얘를 A, B로 잡았을 때 내분이라는 아이디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분의 해석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P2와 B라는 선분이 있기는 한데요. 걔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A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석이 이해가 되니? 이거 가지고 A, B를 구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따라서 얘를 가지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한번 잡아보죠. 이번에도 두 개 더한 거분의 크로스의 합입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가 될 거기 때문에 4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의 비율이니까 그냥 A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 두 개 더하는 거분의 Y좌표도 크로스의 합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0인 것 같죠? 여긴 것 같다는 말이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굳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뭐 하셔도 돼요? 0 쓰고요. 1 곱하기 B에서 그냥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암튼 얘가 지금 뭐라는 해석? A라는 점이 마이너스 0,0이라는 해석이긴 하거든. 따라서 A좌표는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3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B는 얼마입니까? 0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0이라는 점이었다. 여기까지 이해돼? 양 끝점이 잡혔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봐봐. 그러면은 선분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비율을 만족하는 얘네는 원의 자취로 존재를 했는데 그 중에 처음에 점은 내분점이라는 게 있었고 연장선 가운데 솔직히 얘기하는 외분점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거를 마치 뭐로 하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의 자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로 한다고? 방금 거와 두 선을요.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면 얘의 중심은 뭐예요? 얘와 얘의 중점과도 같을 거예요. 얘와 얘의 중점은요. 2분의 x들의 합과 같아서 마이너스 7,0이 됐던 거는 맞거든. 그러면서 반지름 값은 뭐가 됩니까? 얘한테서 얘 빼면 6이 됐던 거 맞거든. 중심의 마이너스 7,0이면서 반지름이 6이 되는 원 똑같이 나오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같은 거리에 놓여있는 이 선분의 비율을 만족하는 이 원을 가리켜서 특별하게 무슨 원이라고 합니까? 아폴로 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기는 해. 교육과정 밖의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주구장창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줄 필요는 있어요. 하나의 선분으로부터 거리비가 같은 점의 좌치는 원의 좌치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이해돼? 그 원을 가리켜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고 그 원의 특성은 뭐가 됩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하나의 원의 자체와도 같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게 아폴로니우스 원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풀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깝게 더 쉽게 느껴지기는 하겠다. 여기까지 정리되겠니? 괜찮겠니? 네, 잠시 끊고요. 문제 몇 개만 풀고서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 마지막 하나 볼 건데요. 잘 이해가 되나 봐. 교재 100페이지입니다. 잘 이해가 되나 봐. 이 내용 까먹었을 거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복습 한 번만 가보자. 내가 예제를 한번 잡아볼 테니까 잘 생각해봐. 얘들아,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쉽게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 얘는 평행관계도 아니고 일치하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얘네? 그럼 이 둘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성립되겠지? 5,0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림의 상황 좀 이해 좀 해봐.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이해 좀 해봐.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첫 번째 어떻게 풀까?
그치. 봐봐. 이 문제를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 있어. 말 그대로 이거 교점 구하면 돼. 연방하면 교점 나오잖아. 그럼 점과 점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가능했었다고. 근데 이런 문제 만나면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알고 있어서는 지금 원으로 확장됐을 때 우리가 막히기 때문에 얘를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법도 알긴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얘들아, 둘의 교점은 그래 한 점에서 발생하는 거는 맞아. 그 점은 뭐 내가 당장 얘를 그냥 구하지는 않을 거야.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의 교점이 뭐라도 발생을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나의 질문.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있을까? 무수히 많죠. 엄청 많죠. 왜 이걸 지나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다 존재를 했었던 게 맞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둘의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세웠던 방법이 있었어요. 항등식의 아이디어처럼. 그 식이 어떻게 나왔었을까? 항등식의 아이디어처럼 이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이 직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냈던 방법이 있었어. 그 방법이 뭐였게요? 기억이 안 난다면 그냥 한번 정리를 하세요. 쉽게 생각해서 이건 것 같아요. 1번 직선 더하기 임의의 k에 대해서 2번 직선 더하는 것은 0과 같다. 우리 이렇게 정리했었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기억나? 그럼 봐봐. 1번 직선이라 함은 그냥 하고 싶은 거 쓰면 돼요. y 넘어가서 x-y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임의 k에 대해서요. 또 넘어갑시다. 다 좌변으로 넘어갈게요. x 더하기 y-1이라는 직선이 있었잖아.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나타냈었다고. 왜? 정점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됐었는데 그게 성립되려면 능력 만족하는 그 교점을 다뤄야 되는 상황이 맞잖아. 그게 정점이 되면서 걔를 지나는 수없이 많은 직선을 나타내는 표기법이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돼? 이 아이디어 그대로 뭐 할 거예요? 원에도 이런 게 존재한답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버전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이해돼? 기억해야 되는 틀은 뭡니까? 그냥 이 틀 정확하게 기억해두세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굳이 잡아야 한다면 1번 직선 더하기 임의 k에 대해서 2번 직선의 합은 0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예를 원의 버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하나의 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또 다른 원도 이렇게 있을 수 있나 봐요. 교점이 몇 개 발생하면서 2개 발생하면서 이 교점을 지나면서 이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그럼 먼저 생각해봐. 얘를 동시에 지나는 원이라는 게 존재는 할까?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그러면서 얘를 지난다는 거는 두 개를 연결한 이 선분은 어찌됐건 얘를 지나는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얘를 지나는 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참 다양한 건 맞잖아. 그럼 원에서 발생하는 두 점을 연결한 것으로서 얘는 원의 현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둘의 교점을 지나는 이 선분을 하나의 이제 선분으로 연결을 했을 때 어찌됐건 일반적인 원에서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현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럼 현이 이 길이가 되도록 하는 원은 굉장히 많이 존재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이게 원의 지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더 좁은 범위로 더 큰 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참 다양하다고요. 그러니까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도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게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 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잡고 싶은 거다. 어떤 아이디어처럼? 아까 직선을 잡았던 아이디어처럼. 그럼 그 아이디어를 잡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1번 원 되겠죠? 두 번째 임의의 k에
대해서 뭐 쓰면 돼? 2번 원 쓴다면 아까와도 같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참고로 꼭 알아두기는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도 한등식의 아이디어로 가다 보니 1번 원의 방정식 더하기 이미 K에 대해서 2번 방정식의 합은 뭐와 같다? 0과 같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여기 파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파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참고용. 그러면 우리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 첫 번째, 이걸 이해해보고 싶어. 그럼 둘의 교점을 지나는 이 선은 하나의 원의 현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현이 되도록 하는 원은 무수히만에 존재한다라고도 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얘가 현의 역할이 되도록 하는 원 중에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은 누구일까? 다시 얘는 교점을 지나는 원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원의 현의 역할을 하는 애와 같다라고 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가 이 원의 현이 되기는 해. 현이 되기는 하는데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이 뭔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가장 큰 거는 예측을 못하겠으니 가장 작은 거는 예측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어떤 원이 될까? 저 현이 질은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혹시 이 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괜찮아. 얘가 지름이 되도록 하는 원이 있다면 얘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의 원이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훨씬 아까 얘보다는 얘가 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볼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거 하고 싶은 거야. 교점을 지나는 원 말고 직선에 집중해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교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 될 때가 최소 원이다라는 정도 첫 번째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직선이 메인입니다. 원과 원을 동시에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이 아이디어는 뭡니까?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가면 돼요. 어찌됐건 이 문제 교점을 다루고 있는 상태는 맞잖아. 우리 직선과 직선의 교점은 뭐합니까? 연방통행에서 구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렇듯 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에 대해서도 어떤 아이디어로? 연방이라는 아이디어로 구해보자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잘 봐. 쌤이 첫 번째 원을 편의상 이렇게 줄게요. 두 번째 원을 뭐로 갈까? 이렇게 줄게요. 여기까지 이해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점을 지나는 저 직선식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뭐 하고 싶은 거라고? 연방하고 싶은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두 개를 연방하는 과정은 그럼 이러지 않을까? 얘들아, 우변은 어차피 0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맞잖아. 그럼 좌변도 뭐 하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지 않니? 그게 연방의 과정이지 않니? 그럼 같다라는 식을 잡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일단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빼기 4y 이렇게는 일단 쓸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싹 다 뭐 하고 싶어요? 넘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원을 그냥 틀을 잡아볼게. 그 다음에 넘어오는 원에 대해서 이렇게 틀을 잡아볼게. 다 넘어왔으니 이꼴 0으로 정리되지 않을까요? 그럼 얘 정리하면 뭡니까? 제곱항들은 싹 다 날아가고 x, y에 관한 1차식이 맞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얘네. 따라서 얘에 대한 직선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는 0이라는 직선 방정식이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얘네. 그래서 아이디어 자체는 교점이라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연방의 과정이긴 해. 근데 이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받아들여도 된다고. 하나의 원에서 다른 원을 모함으로써 뺨으로써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별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어떤 두 원이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얘를 구하는 과정은 연방의 과정과도 같기는 하지만 이 과정의 흐름이 이해가 됐다면 그냥 뭐 하시자고요? 하나의 원에서 다른 원을 뺨으로써 이 직선 처리하자 이 소리예요. 요렇게만 기억해도 괜찮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두 원이 있어. 얘를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구하자? 하나의 원방에서 다른 원방 뺨으로써 구하자. 이게 끝이다. 괜찮죠? 네,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문제는 100페이지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번 볼게요. 위에 거랑 아래 거의 문제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원이 있고 또 다른 원이 발생하는 문제래. 문제를 읽어봐야 할 거예요. 근데 두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1번 문제다. 여기까지 이해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뭐 하자고? 하나의 원에서 다른 원 그냥 빼서 처리하자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거나 아래에서 위에 거 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 거 뺄게요. 빼볼게. 어차피 우변에 있어도 상관없을 거야. 좌변으로 넘어와서 빼나 우변에 있는 상태로 빼나 어차피 상관은 없잖아. 그러니까 빼볼게. 그러면 2x되고 마이너스 6y되고 결론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잡히기는 하겠다. 그러므로 얘의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겠죠? 이해되겠나? 네, 뭐 넘어가 있니? 아무튼 식 정리는 각자 확인. 되겠죠? 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2번 문제는 차이점이 확실히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직선을 구하는 문제였더라면 두 번째 문제는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맞죠? 빈도수가 적긴 하지만 방법은 알자고. 교점을 지나는 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에 대한 아이디어? 항등식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자. 두 번째 식을 그냥 먼저 쓸게요. 그냥 함수가 더 많아서 별 이유는 없고 두 번째, 이미 K에 대해서 나타내야 되겠죠? 교점을 지나는 원방에 대해서는. 그래서 위에 거 쓴다면 그냥 이 틀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교점을 지나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그 원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식이라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걔가 뭐 한대요?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원이기는 했대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K 정도였기 때문에 K를 얻기 위해서 뭐 해보셔야 됩니까? 대입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따라서 X에다가 마이너스 4대입, Y에다가 2대입 가보겠다. 대입하시면 16 더하기 4, 마이너스 24 더하기 그냥 9로 처리할게요. 더하기 K에 16 더하기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셔야 합니다. 20에 마사에 얘 만나니까 일단 5인 것 같아요. 더하기 얼마니? 10K니?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끝까지 식정리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다 보니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아. 어차피 원방 끝까지 나와야 되니까 뭐합니까? 양면근을 2 곱해서 빼시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죠. 전체 2를 곱했다라고 친다면 2x제곱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는 좀 분배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뭡니까? x, y의 제곱들은 개수가 1로 같게 존재하는 거 맞고요. x에 대한 개수는 10x,
y에 대한 개수는 3y 더하기 14는 0으로 일반적인 원방식 정리가 되겠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돼? 이렇게 끝냈니? 표준형으로 고쳤니? 이렇게 끝냈어요? 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다음 어렵진 않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